캄보디아 유적지를 다녀와서 오래전부터 앙코르와트를 가보고 싶었는데 모처럼 여행할 기회가 생겨 3박 5일 캄보디아 여행길에 나섰다. 항공기가 프놈펜 공항 활주로를 향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자 창문으로 프놈펜 시내 야경이 보였다. 네온 사인은 거의 보이지 않고 가로등과 낮은 건물들에서 비치는 조명등 불빛뿐이어서 어두웠다. 캄보디아는 국내 생산 전력이 부족해 소비 전력이 30% 정도를 주변국에서 수입한다고 한다. 캄보디아 남동쪽에 있는 프놈펜 지역은 베트남에서, 북서쪽에 있는 시엠립 지역은 태국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첫날, 여행사 가이드는 프놈펜 시내 관광을 한 후 캄보디아 왕궁으로 안내했다. 화려한 금빛 왕궁 건물과 아름답게 잘 정돈된 정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왕궁은 위험 있는 자태를 휘황찬란하게 뽐내고 있다. 캄보디아는 동쪽에 베트남, 서쪽에 태국과 마주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압박과 위협에 시달렸다고 한다. 또한 1863년부터 9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그 당시 태국의 위협으로 나라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하자 캄보디아 정부 스스로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요청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들이 침입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을 상기하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왕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북서쪽에 있는 시엠립으로 향했다. 도로에는 소형 3륜차와 오토바이가 많이 보였다. 소형 3륜차는 택시인데 툭툭이, 오토바이, 개조택시, 후속 교통수단이다. 5시간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는 캄보디아에 관한 해설을 이어갔다. 농촌에는 화장실이 있는 주택이 드물고 도로변에 휴게소가 없다고 한다. 이처럼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인들은 정이 많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에 항상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인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가이드 자신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음날 우리는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 유적지를 찾았다. 나는 우리 일행 중 일부만 신청한 앙코르와트 일출 구경에 나섰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새벽부터 일출을 보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앙코르 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 사원들을 건축한 앙코르 왕국은 9세기 초부터 15세기 중엽까지 이 지역에 있었던 역사상 최대의 왕국이다. 앙코르는 왕도를 의미하고 와트는 사원을 의미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앙코르는 위대한 고대 도시 중의 하나였다. 앙코르 왕조는 브라만이라는 성직자 계급을 중심으로 성립된 브라만교를 믿었고 브라만교 사원은 그들이 모시는 신의 장소이자 신과 연결되는 고려와 같은 곳이다. 따라서 왕과 왕족들은 죽으면 그가 믿던 신과 합일하게 될 신의 사원을 건립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앙코르 왕조 전성기를 이룬 수리아 바르만 2세가 브라만교 주신의 하나인 비슈누와 합일하기 위해 앙코르와트를 건립했다. 앙코르와트를 건축하기 위해 매일 25,000명이 동원되었고 건축 기간도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한편 앙코르 유적지에는 힌두교와 불교의 흔적도 남아있는데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인도에서 성립된 브라만교는 힌두교와 불교 등 여러 종교의 원천이 되었다.
우리는 앙코르 유적지 중 또 하나의 볼거리인 타푸놈 사원에 도착했다. 사원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변에서 크메르 전통악기 소리가 들렸다. 캄보디아 내전과 지뢰로 상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그룹을 지어 큰 실로폰과 북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다가가자 아리랑을 연주해 줬다. 우리 일행 모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다친 상위 군인과 민간인들을 떠올리며 1달러를 모금함에 넣었다. 그거를 한국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한 곳을 가보면 시간이 하나도 없어. 네. 그냥 깔끔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작은 바구니를 들고 팔찌를 파는 어린 소녀들을 만났다. 어린 소녀들은 맨발이거나 슬리퍼를 끌며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1달러를 반복한다. 동행한 아내의 친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했다. 돈을 주면 그들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고 거리로 내보내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에 공감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내 옆에 다가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나는 하나도 못 팔았어. 그 말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1,000원 지폐 한 장을 주자 나에게 팔찌를 건네주었다. 그 소녀는 그 돈을 자랑스럽게 들고 달려갔다. 타푸놈 사원은 고대의 모습 그대로이다. 사암으로 지은 사원 건물들을 거대한 뽕나무 뿌리가 휘감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나무 뿌리를 잘라내고 원형을 보존하려 했다가 관광객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보존키로 했다고 한다. 사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2개의 불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머리가 잘려나간 모습이었다. 이곳에 머물던 크메르 루즈군이 불상을 훼손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저녁 식사 후 시엠립 중심가에 있는 유럽편 거리에 갔다. 이곳은 캄보디아에서 보기 힘든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게 비추고 많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서양 음악이 흥겨웠다.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 촬영할 때 종종 다녀왔다는 레드 피아노 카페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캄보디아 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어린이를 양자로 들였다고 한다. 그녀가 1,000억 원의 재산을 자신이 친자녀가 아닌 양자에게 상속하기로 했다는 설명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작은 킬링 필드라고 부르는 와트마이 사원으로 이동했다. 캄보디아에는 이런 킬링 필드가 수백 곳에 이른다고 한다. 원래 이곳은 호텔 건축 부지였으나 크메르 루즈에 의해 처형된 시신의 유골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호텔 건립을 취소하고 불교 사원을 지었다고 한다. 사원 안에 킬링필드 역사 그림 전시관이 있다. 그곳에는 반란군이 잔인하게 학살하는 장면들이 펼쳐져 있다. 어떤 그림에서는 처형된 시신이 등허리에서 담낭을 꺼내 드는 반란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반란군은 그 담낭을 상급자에게 상납했다고 한다. 짐승보다 더 끔찍한 반응이 크메르 루즈에 의해 자행되었다. 나는 그 그림들을 차마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부패하고 무능한 론놀 정권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이 다수 있었는데 그중 강력한 세력을 키운 주도 세력이 크메르 루즈였다. 크메르 루즈는 프랑스어로 붉은 크메르라는 뜻으로 1967년 결성되었다. 최고 사령관인 폴포트, 본명 솔라스타르는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공산주의자가 되어 유학 동기들과 함께
공산혁명을 일으켰다. 폴포트가 주도한 광기서린 공산혁명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반란군의 병사들은 주로 15세 전후의 어린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게릴라전을 통해 1975년 4월 프놈펜을 장악하였고 1979년 1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민족주의, 농민개혁주의를 지향한다면서 캄보디아 전역을 억압적으로 통치하였다. 도시민들을 강압적으로 집단 농장으로 내몰았고 크메르 종족 개조를 외치며 인종청소를 자행했다. 크메르 루즈는 반체제 인사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억압하고 무자비하게 청살하였는데 크메르 루즈가 통치하는 동안 기아, 질병, 강제노동, 처형, 지뢰 등으로 무려 200만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당시 프놈펜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처형당할 때 지르는 비명 때문에 늘 도시 전체에 확성기로 음악을 틀어놓았다고 한다. 배가 나오거나 안경을 썼거나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지식층으로 간주하고 처형했고 특히 선생과 승려들을 예 없이 살해함으로써 캄보디아에는 지금까지도 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크메르 루즈군의 만행이 극에 달하자 폴포트의 부하가 정치적으로 혁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폴포트는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베트남의 침공으로 크메르 루즈 공산당은 북쪽 산악지역으로 쫓겨갔고 운동 생활을 하던 폴포트는 결국 1998년 태국 국경 부근 정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시신은 의자와 폐타이어 등으로 화장되었는데 그를 따르던 부하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리는 와트마이 사원을 서둘러 나와 톨레삽으로 향했다. 동양 최대의 자연호수이다.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자 넓은 호수가 유람선 앞에 펼쳐졌다. 킬링필드에서 멍든 내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 했다. 유람선에는 어린 소년이 선착장에 밧줄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한다. 나이를 물어보니 11살이라 한다. 그 소년은 선상에서 관광객들이 등을 두드리며 마사지를 해주었고 관광객들은 매너팁으로 각자 1달러씩 주었다. 가이드는 그 소년을 부선장이라고 소개했는데 대기하는 아이들이 많아 열흘에 한 번씩 차례가 오면 승선한다고 한다. 톤레삽 호수에는 교과서에서 보던 수상 가옥이 줄지어 있다. 캄퐁 플럭이라 불리는 수상촌인데 수상 가옥에서 개를 키우거나 화분에 꽃을 키우는 가정도 있다. 무리의 작은 수상시장과 학교도 있다. 한국인이 지은 교회도 눈에 띄었다. 수상촌 옆에 맹그로브 군락지가 있고 그곳에 쪽배 체험장이 있다. 쪽배를 타고 맹그로브 숲속으로 들어가자 우렁이들이 둥둥 떠 있다. 이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물고기와 우렁이를 잡아 육지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선착장에서 판다고 한다. 수상촌 사람들은 원래 베트남 전쟁 때 피신해온 베트남 난민인데 지금은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베트남 정부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그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호수를 벗어나 육지에 오르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호수의 물이 빠지는 건기에 수상촌 사람들은 물을 따라 3번 이상 호수를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행복하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캄보디아 국민은 아직도
내전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다행스럽게 여러 나라가 유적지를 복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들을 돕고 있다. 톨레사 호수 인근에는 수원 마을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원시가 자매 결혼을 맺고 마을에 초, 중, 고, 대학을 지어 도움을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한 기독교 단체는 밥포라는 간판을 걸고 식량이 부족한 빈민가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을 한다. 따뜻한 온종의 손길을 보내는 그들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했다. 다음 관광지로 우리는 버팔로 파크로 향했다. 충청도가 고향인 한 한국인이 이곳에서 버팔로 카트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생활을 돕는다고 한다. 야자수와 사탕수수가 자라고 도랑에 오리가 헤엄치고 들판에 흰 소가 풀을 뜯는 시골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버팔로 카트를 타며 나는 어릴 적 우리나라 농촌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이 소박한 미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고달픈 삶을 이겨내고 치유되기 힘든 내전의 후유증을 참아낼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나는 주변이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4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늦은 밤 프놈펜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올랐다. 항공기가 프놈펜 상공을 향해 오르는 동안 창문 밖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왕궁이 가로등 불빛을 보며 캄보디아가 역사에 기록된 앙코르 왕국과 같이 다시 한번 번영하기를 바랬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 캄보디아에 망국적인 공산주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gido하며 귀국길에 올랐다. Allora, là c'è anche una struttura, si dice Saranti, significa il museo, un piccolo museo, tipo una piccola galleria delle cose di re attuale che lui mette